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21강 환경, 자원, 재활용에 관련된 질문 4개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로는 128페이지, 129페이지 4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번씩 하나 질문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은 어법 문제네요. 주제는 지구온난화와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것에 관한 질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법은 해당 자리가 나오면은 그때 풀이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보겠습니다. One possible disaster. 하나의 가능한 재앙은, 재앙이라고 하는데 뒤에 resulting이라고 나와있죠. result는 아주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인데 지금 여기서는 ing가 붙었기 때문에 동사 자리는 아니고요. 자, 앞에 있는 이 disaster를 꾸며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가능한 이 재앙인데 어떤 거냐니까 result from이라는 게 뭐뭐로부터 발생하다라는 거죠. 뭐로부터 발생하는 따뜻한 온도, 따뜻한 기온으로부터 어디에서의 이 북반구 지역이 되겠죠. 북방지역, 북쪽 지역에서의 따뜻한 온도로부터 야기된, 시작된 그런 하나의 재앙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동사의 is가 밑줄 되어 있죠. 이렇게 비동사를 포함한 동사의 s가 붙은 동사에 이 밑줄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가 보통은 무슨 문제가 가능성이 높냐? 바로 수일치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일치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우리 친구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보기 앞에 나오는 즉 여기서 말하면 is 앞에 나오는 뭐를 전치사 더하기 명사와 같은 내지는 어떤 관계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뭐 해주면 된다? 날려주면 단 한 개의 명사가 남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면은 in northern areas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rom warmer temperature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resulting이라는 꾸며주는 표현 하나만 남죠? 얘도 날리고 나니까 남는 명사가 뭐예요? 하나의 가능한 재앙. 하나니까 맞죠? 단수 is 맞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북쪽 지역의 따뜻한 온도로부터 야기된 하나의 가능한 재앙에 바로 뭐다? potential tipping point.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티핑 포인트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균형을 깨트리는 극적인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교재 내에서. 자, 그 다음에 뒤에 associated with.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수고 같은 걸 열심히 외웠다라고 하면은 be associated with라는 표현,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앞에 비동사가 없죠? 비동사 없다는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앞에 거 꾸며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associated with, 뭐랑 관련된? 그린랜드의 아이스 시트, 얼음 판때기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잠재적인 티핑 포인트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 문장. The Atlantic, 대서양 conveyor belt라고 하는 이것은 consist of, 아까 result from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가 되겠죠?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란 말입니다. 저 자리에 저게 동사입니다. 그냥 warmer water, 따뜻한 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이 따뜻한 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따뜻한 물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moving, 이동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미리의 구조 분석 한번 해보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and 다음에 ing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d 다음에 ing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구조대로 되겠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up이라는 표현은 하나 보고 갈게요. up이라는 단어는 위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느 쪽에 해당하는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았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는 따뜻한 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따뜻한 그 물이 뭐냐니까 moving up the eastern coast of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의 동쪽 해안가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따뜻한 물로 구성되어져 있다. 자, 이게 뭐냐니까 as the Gulf Stream. 아마 이게 Gulf라는 게 멕시코 그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Gulf Stream, 멕시코에서 흐르는 바다의 물, 만류라고 할까요? 멕시코, 원래 걸프가 또 만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멕시코 만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멕시코의 만류로서
북아메리카의 동쪽 해안가 쪽으로 움직이는 따뜻한 물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많은 거. 이게 원래는 북쪽이 맞죠? 지금 보면은 북아메리카에 있으면 북아메리카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북아메리카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못 그리겠는데 이쪽 미국이에요. 이 미국 땅덩어리 캐나다와 미국 같이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지금 동쪽의 해안가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쪽 편에서 지금 보니까 이쪽 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랍니다. 물 자체가,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니까 그 다음에 sinking, 가라앉는 거랍니다. 어디를? 얼마 정도를? 10,000 feet, 10,000피트 정도를 어디 근처에서? 그린란드 근처에서.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는 겁니까? moving back, 다시 되돌아오는 거랍니다. 어느 쪽으로? 적도 쪽으로. 선생님이 지금 이 칠판이 좀 공간이 한정적이라서 그림을 다 그리지 못하는데 흐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북아메리카의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가라앉아서 다시 적도 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미국에서 봤었을 때 적도는 이쪽 편에 있죠, 여러분들. 이쪽 편에 있겠죠, 여러분들. 유럽 이쪽 편에 있겠죠, 여러분들. 유럽 근처 적도에 있는 부분이니까. 자, 너무 말이 길어지면 또 지리 수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where. 자, 그 다음 where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쉼표 다음에 where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좀 지우고 갈게요. 2번에 쉼표 다음에 where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라는 어떤 해석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 어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 하면 이 where 뒤에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뒤에 구조적으로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적도라는 이야기의 지역이 되겠죠. 이 지역에서 자, 이 주어 warms 따뜻해진다, rise 떠오른다. 웜도 자동사, rise도 자동사 아무런 하자가 없죠. 2번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뭐다? 따뜻해진다라고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물이 따뜻했다가 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물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 따뜻해진 다음에 다시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절차에 보면은 따뜻한 물이 북아메리카의 동쪽 해변가로 이동을 했다가 이거로서 걸프 스트림으로서 멕시코 만리로서 그 다음에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다. 10,000피트. 바닷가에 10,000피트면 되게 춥겠죠. 거기에서 물이 차가워질 겁니다. 말은 안 나왔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차가워진 물이 위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따뜻해진 물이 다시 뭐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따뜻해져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동해서 내려가서 따뜻해지고 다시 뭐 한다?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large amount of fresh water. 뭐다? 이 많은 양의 fresh water. 담수죠, 담수. 담수는 자, 3번에 enter이 들어갔네요. 엔터리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자, 많은 양의 물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이 많은 양의 물 했었을 때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를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the North Atlantic of Greenland as the ice melts. 다음에 이게 왜 나왔죠? 지금 보니까 ice melts. 얼음이 녹으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as까지 보면은요. 여기에 동사가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이 자리는 이 enter라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많은 양의 물이라고 해놓고 나서는 이게 이제 많은 양의 물은 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많은 양의 물은 북대서양으로 들어간다 라고 해버리면은요, 어디를 벗어나서? of Greenland. 그린랜드를 벗어나서 뭐 할 때? as the ice melts. 얼음이 녹을 때. 근데 갑자기 다시 뭐가 나옵니까? 이것은 could shut down. 차단시켜버린다. 뭐를? The conveyor belt. 이 conveyor belt를. 동사가 몇 개 나와버립니까? 연결해준 말 없이 동사가 2개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맞는 자리가 아니죠. 정답은 이 자리에는 enter이 아니라 entering이 돼야 되겠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수식구가 이제 enter이 아닌 entering으로 수식구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구가 되겠네요. 앞에 있는 많은 양의 담수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녹을 때에 off라고 한 건 뭔가를 벗어나서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되겠어요. 그린란드를 벗어나서
북대서양 쪽으로 북대서양으로 들어오는 많은 양의 담수는 이었습니다. 담수는 뭐다? could shut down 차단시켜 버릴 수 있다. 뭐를? 컨베이어 벨트를 그 왜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 되겠죠, 여러분들. 갔다가 내려갔다가 따뜻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컨베이어 벨트인데 이거를 멈춰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because 그 이유가 fresh water 담수는 does not sink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처럼? 소금물처럼, 바닷물처럼. 이게 원래 바다에 있던 소금기가 있는 이 물들은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따뜻해져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순환하는 구조가 가능한데 바깥에서 유입된 원래 바닷물이 아닌 것들은 이 과정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가라앉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가라앉는 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벌어질 수가 없겠죠. 이 부분까지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만 가고 이 컨베이어 벨트가 차단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 정답 3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또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글씨 자체가 여러분들 과제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을 선생님이 왜 냈을까 한번 볼게요. This, 이것은 could trigger, 촉발시킬 수 있다. on ice age, 빙하 시대를요. in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에서, and 그리고 유럽에서의. 자, 분명히 따뜻해졌던 물이 이동해서 내려가서 차가워졌다 다시 따뜻해져서 올라가고 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뭡니까? 이런 이 아이러닉 컨스퀀스, 이 아이러니한 뭔가 역설적인 이런 이 결과는 이 지구 온난화에 지구는 따뜻해지는데 오히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따뜻해지면은 다른 지역들도 따뜻해져야 되는데 지구가 따뜻해져서 빙하가 녹았어요. 그린랜드에. 근데 그 빙하가 녹아서 내려간 물들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 버린 물들은 오히려 뭐가 되지 않는다?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올라와서 따뜻한 물로 다시 따뜻해져서 그 주변을 데우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되어버린다? 그 바다 근처의 그런 온도 같은 것들을 다 내려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아이러니한 결과가 되겠죠, 여러분들. 전체적인 지구 온도는 낮아졌는데 오히려 바닷가 주변이 차가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지구 온난화 역사적인 결과인데 자 뭡니까? 하지만 뭐다? One associated with in the past. 과거와 연관되어져 있는 one. 이 one은 바로 뭘까요? 이게 되겠네요. 맞죠? 이게 되겠네요. 하지만 이거는 결과는 어떤 결과? 연관되어져 있는 결과랍니다. in the past. 과거와 연관되어져 있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 뒤에 이 문장 잘 보세요. 이 부분 때문에 쌤이 과제를 낸 겁니다. with 목적어 PP 구조입니다. 얘들아, 셔트라는 것, 차단시키다라는 동사 3단면가 셔트 똑같은 표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쌤은 이 구조를 with 목적어 PP 구조로 봤어요. 나오네만 어차피 그냥 뒤에 갖다 붙는 표현이니까 셔트를 그대로 봐가지고 이건 뭐다? with a PP 구조. A를 한 상태에서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를 셧다운, 아예 차단시켜버린 상태에서의 그런 과거와 연관되어 있는 결과가 되겠다. 되겠습니다. 이 문장 과제를 해주기 바랍니다. 4번은 원래 보통 우리가 원이라는 말 자체가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면은 불특정한 사람이 돼요. 내가 써줄게 이거는요. 원이 문장 맨 처음에 올 경우에는 불특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군가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문장의 중반에 나왔다. 이건 뭐냐면은 앞에 등장한 뭐다? 불특정한 명사인데 불특정한 무슨 명사냐? 단수 내지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말했던 결과가 되겠죠. unconsequence. 단수 명사가 되겠죠, 여러분들? 불특정한 단수 명사. 저걸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limate scientists worried about this possibility. 이 기후과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several decades ago, 몇십 년 전에 염려를 했었대요. and 그리고 then 그 이후에 decided, 결정을 내렸다며. decided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네요.
about a decade ago. 지금 대략 한 10년 전쯤이라고 해놓고 decide 뒤에 목적어가 이게 대신 나왔네요. 맞죠? 동사 뒤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날리고 나니까 이게 목적어가 되니까 이 부분은 명사 접속사가 돼야 되겠고 뒤에는 뭐가 와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겠죠? It's unlikely. 매우 가능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고 있죠. 아무런 하자가 없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이게 몇십 년 전에는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다가 10년 전쯤에는 뭐 그럴 가능성, 이 셧다운, 이 뭡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그 순환이 정지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겠냐라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결론 내렸다가 they have now. 그들은 have now begun. 시작을 했다는 거죠. To worry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가 셧다운되는 차단되는 그것에 대해서 again 다시 염려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주어진 문장 과제로 하고요. 21강 1번 문장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1강 2번 문장 볼까요? 댐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자, 주어진 문장입니다. 댐은 affect keystone species. keystone species 하면 핵심 종이라는 뜻이죠. 핵심 종.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종을 keystone species라고 합니다. 핵심 종에 영향을 끼친다. 자, first 처음에 그들은 block 막아버린다가 되겠죠. 이게 동사라는 것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들은 뭘 막아버리냐니까 migration of salmon, 이 연어의 migration, 이동, 이주를 막아버린대요. 자, 그 다음에 upstream 했습니다. upstream. 그래서 우리 좀 잘 봐야 될 게 얘들아, upstream 원래 뜻이 상류, 이게 상류, 하류, 뭐 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류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장소가 되겠죠. 장소, 상류는. 근데 영어식 표현에서 보통 우리가 전치사, 특히 어떤 전치사냐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써주면은 이제 어디 쪽으로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영어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그 자체가 부사가 되기도 하고요. 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는 그 자체로 그대로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장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home. 우리는 home이라는 단어를 그냥 명사, 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어를 쓰는 원어민 애들은 home이라는 단어를 집에서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집으로라고 쓰기도 해요. 자, 이 말을 쌤이 왜 했냐면은 여기는 이 upstream이라는 게 그냥 상류라는 장소에서 얘네들의 이주를 막아버린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에게 그냥 상식적인 면을 살짝만 끄집어내보면은 연어들이 자기들이 그 산란하는 개울가 쪽으로 갈 때 보통 연어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는 이 upstream이 상류라는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상류 쪽으로 라는 의미로 하는 게 해석상이나 구조적으로나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좀 이따 이런 비슷한 표현 한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영어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는 곧 뭘 나타낼 수 있기도 하다, 방향을 나타낼 수 있기도 하다라는 거. 됐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은 댐은 핵심 종에 영향을 끼치고 첫 번째로 이 댐들은 이 연어가 어디로 그들의 산란하는 개울가 쪽으로 상류 쪽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연어들의 이주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글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글 뒤에 연어가 상류 쪽으로 올라가지 못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연어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 죽는다 뭐 이런 일이 온다든지 또는 연어랑 관련된 다른 어떤 놈들이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와주면 되겠죠? 한번 가볼까요? 자, A번에 lack of vegetation cover. 자, 베지테이션은 초목이 되겠죠. 풀 같은 걸 덮여 있는 거. 초목들이 덮어놓은 것에 lack, 부족함이랍니다. then 그것은 그 이후에 affect, 영향을 끼친다. songbirds and small mammals. 노래를 부르는 새들이나 또는 작은 포유류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어봤는데, 자,
초목이 덮여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 뭐 풀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들아, 풀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랑 지금 이 연어가 상류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막혀버린다라고 하는 거랑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말은 얘 다음에 A번이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잠시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문장 볼까요? 자, 이 B번에 In this example, 이러한 예시에서 봤었을 때에 one such keystone, such는 그러한이란 말이죠. 하나의 그러한 핵심 종은 바로 뭐다? would be the grizzly bear. grizzly bear은 북미 쪽에 주로 사는 그 회색 빛을 띠는 곰을 말합니다. 이 회색 곰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예시, 그럼 앞에 뭐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시, 사례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한 핵심 종은 뭐다? 회색 곰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지금? 갑자기 연어들 이야기다 갑자기 곰 이야기가 나왔죠. 바로 이어질 게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자체는 그냥 이게 하나의 팩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예시가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B번도 주어진 박스 바로 뒤에 올 수는 없다. 그러면은 순서는 무조건 C번이 먼저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C번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C번의 후반부 문장을 보고서 B가 올지 또는 A가 올지를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C번 한번 볼까요? 자, scientists, 과학자들은 have created, 만들었습니다. fish ladders, 물고기의 사다리라는 걸 만들어냈답니다. 뭐 사다리가 어떤 사다리인지 뭐 표 같은 그림 같은 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만들어냈답니다. 자, as well as 하면 뭡니까?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과학자들은 뭐뿐만 아니라 Management schemes, 관리 계획이죠. 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물고기 사다리라는 것도 만들어냈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that transport the fish, 물고기를 이동시켜주는 거랍니다. 이동시켜주는 계획이래요. Around the obstacles, 그 장애물들 주변으로. 자, 그 장애물들. 자, 장애물이란 말이 나오면은 일단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물고기라고 하니까 이건 물고기 앞에 나왔었죠. 연어라고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물고기 주변에 있는 장애물은 뭘까요? 아까 전에 연어의 이동을 막아버리는 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obstacles는 댐이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댐 주변으로 이 물고기들을 이동시키는 그런 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이제 물고기 사다리라는 것도 만들어냈다. 뭐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these efforts, 이러한 노력들은 have limited success, 제한된 성공만을 가졌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도 되고 또는 성공을 제한했다라는 식으로 구조로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의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은 성공했고 약간은 실패했다라는 의미 정도가 보려면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As salmon are separated from the ecological functions. 자, 연어가 분리가 되면서 뭐로부터? 생태적인 기능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of habitat, 한 서식지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연어가 생태계의 어떤 먹이사슬이라고 할까요? 그 먹이사슬 내에서 나름대로 담당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생태적인 기능에서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갔다. 즉, 연어가 먹이사슬에서 떨어져 나감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라는 거죠. Other keystone, 또 다른 이 핵심 종들이 되겠죠. 이게 복수형이니까 아래 왔으니까 핵심 종들이 are impacted,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럼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C번에서 이 연어가 이제 댐으로 인해서 이동하는데 제한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른 누구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전에 봤었던 이 초목이죠, 초목. 갑자기 풀이 별로 없고 나무가 별로 없고 하는 것들이랑 지금 이거랑 아무런 연관이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C번 다음에는 B번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번, B번이면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5번 이해해볼까요? C 다음에 B번. 이러한 예시, 이러한 사례, 이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들. 연어가 생태계에서 분리되어 버린, 생태계 기능에서 그 기능을 못하는 분리된 상황에서 그러한 핵심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핵심 되는 종, 이 영향을 받는 종이 되겠죠? 그 종은 바로 회색곰이다. Without a large amount of salmon, 많은 양의 연어가 없이, 곰이 연어를 잡아먹는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Grizzly bears,
회색 곰은 cannot transport, 옮길 수가 없다. The amount of, 양을 옮길 수가 없답니다. 어떤 양을? Oceanic nutrients, 이 바닷가에 있는 영양분들, 바로 뭘까요? 연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inland, 이제 inland,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저기에서 봤었던 이거랑 비슷한 단어예요. inland. 내륙이 아니라 내륙에서 이동한다가 아니라 내륙으로가 되겠죠. 물가에서 잡아서 내륙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inland를 어디다? 그냥 내륙이라는 단순한 장소로 보지 않고 내륙으로라고 해야지 더 맞는 말이 되겠죠. 내륙으로 이 바다가 주는 영양소의 그런 양을, 영양소의 양들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목적으로? To help enrich soils for trees. 나무를 위한 이 토양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좀 약간 더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곰이 뭘 먹고 나면은, 연어를 먹고 나면은 연어의 쓰레기를 버릴 거 아니에요. 또는 연어를 먹고 난 다음에 몸에서 배설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거름이 되면은 나무의 토양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 그렇게 회색곰이 그런 연어를 아예 먹지 못해버리니까, 즉 물가 가가지고 이걸 가져오지 못하니까 풍부하게 할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회색곰이, 연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회색곰이 연어를 먹지 않으면 곰도 안 생기겠죠.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줄까요? 나무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나무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되겠죠, 여러분들? C 다음에 B 다음에 이겁니다. 이렇게 곰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연어가 부족해서 먹지 않는 걸로 인해서 그 주변의 나무들을 토양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영양소를 가져다 주지 못한 걸로 인한 이 초목의 이 주변을 덮어놓은 이것의 부족함은 결과적으로는 뭐다? 주변에 노래하는 새들과 포유류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죠. 만약 이러한 종은 이제 이게 되겠죠? 이러한 종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the animals that hunt them, 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이 동물들 바로 누구? 얘네들이 되겠죠? 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이 동물들도 뭐다? 멸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연어, 곰, 나무 다음에 이제 노래하는 새나 또는 포유류, 얘네들 없어지게 되겠고, 그러면 얘네들을 잡아먹는 포식자도 없어지게 된다. 이런 결과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이 문장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제로 한번 내볼게요. 자, river said. 강은 강인데 어떤 강입니까? 그러니까 that do not produce bonanza는 풍부한 거 해놨는데 bonanza over만 풍부한이란 말이 되겠죠. 풍부한 연어를 생산하지 못하는 강은 will not attract bears. 곰을 유혹할 수 없을 것이다. 유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they 누굴까요? Migrate other areas entirely. 완전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 어딜까요? 이거는 곰이 되겠죠. 곰. 맞죠? 꾸며준 게 아니고요. 곰이 되겠습니다. 곰은 완전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버리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creating, 만들어내버리죠. a gap, 빈틈을 만들어버리죠. 어디에? At the center of the ecological arch. arch 하면 반원을 말하고 ecological 하면 생태가 되겠죠. 생태의 반원의 center, 중심의 틈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연어, 곰, 나무, 새, 포유류, 그 다음에 포식자, 이런 식으로 생태의 기능이 쫙 자연스럽게 연어로부터 포식자 이르기까지 쭉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중간에 뻥 비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사실은 뭐였어요, 얘들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연어가 없어지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출발점이 뭐였어요, 얘들아? 이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뭐로 인해서? 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댐이 마지막에 이르는 생태계의 중간에 뭔가 흐름이 끊겨져 버리는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 자체가 바로 이런 게 사실 이런 내용으로 귀결이 되겠죠, 여러분들. 댐은 핵심종에 영향을 끼친다.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펴봤습니다. 21강의 2번 댐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21강의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강의 3번 바로 볼게요. 유성 충돌로 발생된 유황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자, 이거는 어휘에 대한 문제네요.
자, 여기. 네, 오케이. 자, 1번에 chaos 하면은 1번에 혼돈이란 뜻이죠. 혼돈. 그 다음에 2번에 best 하면은 광범위한 내지는 뭐 정도가 심한 광대한 넓은 광대한. 그 다음에 3번 enough는 뭐 충분한. 그 다음에 4번의 survived는 살아남았다. 그 다음에 5번의 disappear은 사라졌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65 million years ago. 밀리언이 100만이고 앞에 65가 곱해지니까 6,500만 년 되겠네요. 6,500만 년 전에 a meteor, 유성이죠, 유성. 한 유성이, 어떤 유성이냐니까 the size of 뉴욕시 정도의 크기가 되는 한 유성이 slammed into the earth, 지구와 slammed, 쾅 부딪혔다. The environmental chaos, 이 환경적인 혼돈이 어떤 혼돈이냐니까 that ensued, 자, 뒤따랐었던 얘기겠죠. 뒤따랐었던 이 환경적 혼돈은 이제 동사가 is가 되겠네요. 자, 밑줄 해볼까요? is believed to have put까지 밑줄 합니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 단원장에 이제 교재에 put paid to라는 표현이 put paid to가 무엇을 멸종시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어 그 교재 내에. 근데 일단 이것도 먼저 볼까요? be believed to 부정사입니다. 써볼게요. be believed to 뒤에 지금 이 구조처럼 have pp입니다. have pp 이렇게 have pp라는 구조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동사의 시제, 이 비동사의 시제와 여기 있는 이 pp의 시제 중에서 이것이 먼저 벌어지고 이게 나중에 벌어진다. 즉, be believed는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다. 직역을 하면은 믿어진다, 여겨진다는 건데 그냥 사람들이 믿는다. 근데 믿는 것보다 먼저 벌어진 이런 일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해석을 하면은 이건 뭐다? 뭐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었을 때 했다라는 건 PP가 되겠고요. 여겨진다는 건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벌어졌던 일을 사람들이 그 이후에 믿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자, 그 뒤따랐던 6,500만 년 전이니까 당연히 옛날 이야기가 되겠죠. 6,500만 전에 이렇게 뒤따랐던 이 환경적인 혼돈은 널리 현재죠. 현재 is 이건 사람들이 믿는 건 지금입니다. 현재 믿고 있다. 뭐라고? To have put pay to the dinosaurs. 누구를? 공룡을 현재 멸종시킨 게 아니죠. 옛날에 멸종시켰던 것으로 사람들이 현재 믿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have가 없는 그냥 동사 원형인 have가 없는 그런 push이 와버리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반드시 have push이 와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also 또한 had 이 문장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란색 문장. 하지만 이것은 also 또한 had a less well-known effect. 좀 덜 알려진 효과도 있다. 자, 일단은 제일 큰 효과가 이 유성 충돌로 인해서 공룡이 멸종했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이거보다 덜 알려진 게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 According to Ken Caldeira, Ken Caldeira라는 사람에 따르면, 자, 카네기 연구소가 되겠네요. 워싱턴, 캘리포니아에 있는 워싱턴 카네기 기관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켄 칼데이라라는 이 사람에 따르면 the meteor, 이 유성은 also threw up은 뭔가를 내뿜어서 던졌다라는 건데, 자, vast amounts of sulfur, 많은 양의 광범위한 양의 유황을 막 받아 던져 하진 않겠죠. 그냥 아마 뿜어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유성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유황을 뿜어냈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rain down, 비로 내렸답니다. on the ocean, 바닷가 쪽에다가, 바닷가 위쪽으로 어떻게? as a sulfuric acid, 이건 황이 되겠고요. 이건 산성이죠. 황산이 되겠죠. 황산으로, 황산비, 산성비가 아니라 그냥 황산기가 있는 그런 황산성의 비가 비로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The upper ocean. 자, 바닷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닷가 쪽에 있는 이 상류 부분 말하죠. 바닷가 쪽에 상류가 아니라 위쪽 부분. 바닷가가 밑에 이렇게 쭉 있고 한데 그 위쪽 부분, 요 부분이 되겠죠. The upper ocean. 바닷가의 위쪽 부분은
became acidified. 당연한 이야기죠. 산성화되었다. 산성비를 맞으니까, 황산성비를 맞으니까 당연히 산성화가 되겠죠. For a brief moment. 아주 짧은 순간, 짧은 기간 동안 산성비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산성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짧은 기간이라는 게 perhaps 아마도 only 1 or 2 years. 1년 또는 2년 정도가 아니겠나라고 하네요. 근데 하지만 that was enough. 그 정도면 충분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할 때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다. 근데 그 정도면 충분했다. 볼까요? 짧은 기간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는 짧은 기간으로도 뭐다? 이거죠, 여러분들. 뒤에 어떠냐? 비록 기간은 짧지만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는 이야기는 이 짧은 기간을 감안해 썼을 때 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한 영향력이 뒤에 적었다가 아니라 많았다 해야 되겠죠. 짧은 기간으로도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뒤에 아마 3번 자체가 이 3번이 맞는 말이 되려면은 뒤에 이런 이 짧게 1년 또는 2년 정도 내린 산성비로 인해서 뭔가가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뒤에? 자, more or less, 많든 적든 간에 every sea creature, 모든 바다 생명체들, 어떤 생명체냐니까 that built shells, 껍데기나 내지는 스켈레톤, 골격 같은 것들을 뭐로부터? out of calcium carbonate,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으로부터 자기 껍데기나 또는 골격들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바다 생명체들은 became A or B입니다, 여러분들. either A or B네요. 뭡니까? A 하거나 B 하거나 뭐 하거나 희귀해지거나 또는 extinct, 아예 멸종해버렸다. 얘들아, 바다 생명체가 멸종하거나 희귀해지는 게 이 짧은 기간의 산성비로 인해서 영향을 준 게 많은 영향일까요? 적은 영향일까요? 당연히 많은 영향이 되겠죠. 멸종해거나 없어졌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3번은 굉장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andful corals, 산호초가 말하죠. handful, 아주 한 움큼의 아주 작은 양의 소량의 산호초가 must have pp, 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살아남았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았다라면은 we would not still, 이 살아남지도 않았었다라면은 would not still have them, 우리는 그것들을 would not, 현재 on earth today, 현재 지구상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때 완전히 멸종된 게 아니니까 지금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것들, say는 이제 산호초가 되겠죠. 이 산호초들은 원런들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too scarce, 지나치게 희귀해서 이게 완전 싹이 완전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도 희귀해서 뭘 남길 수가 없었냐? to leave their imprint, 자기들의 흔적 같은 것들을 산호초나 여기 있어 라는 식으로 다른 생명체들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남기기에는, 흔적을 남기기에는 지나치게 띄엄띄엄 너무 흔하지 않게 너무 희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이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니까 they did not disappear,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얘들아, 너무 희귀해져서 자기들의 흔적을 남기지 못할 정도로 희귀해졌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한 거예요. 거의 사라진 거죠. 근데 이게 낫이 없었으면 이게 맞는 말이 되겠지만은 이게 낫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반대말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appear이 되거나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In the fossil record, 화석의 기록에서 for 2 million years, 거의 꽉 채운 200만 년 동안, 지금 이 일 자체가 6,500만 년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을 했겠지만은 거의 한 200만 년 정도 동안에도 산호초라는 게 자기들의 흔적을 산호초에, 즉 6,400년, 500년 정도 된, 즉 6,300만 년 전, 6,300만 년보다 더 오래된 화석의 기록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뭐의 화석의 기록이? 산호초의 화석의 기록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200만 년 동안 화석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 자리에는 disappear 할 게 아니라 appear구나, 다시 살아났다 할 거면은 reappear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뉴욕 크기의 유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생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장은 이걸로 과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4번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일단 요거는 이제 주제 문제네요. 주제 문제인데 요거는 한번 주제를 먼저 읽어보고 나서 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aesthetic, 미적인 element, 요소랍니다. of design, 디자인의 미적인 요소. for public structure, 공공 건물이죠. 공공 건축물의 디자인의 미적 요소. 2번에 differences between noise barriers and other barriers. 소음벽, 방음벽이 되겠죠. 방음벽. 이게 방음벽에 대한 이야기 맞죠? 방음벽과 다른 벽들 사이의 차이점. 그 다음에 3번에 reasons, 이유랍니다. 이유. 양면에 두 얼굴의 소음벽이, 방음벽이 필요한 이유랍니다. 나무가 있는 지역에서. 4번에 methods of calculating the ecological impact. 환경적인 영향, 생태적인 영향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of noise barrier. 이 소음벽에, 방음벽에. 5번에 important considerations. 중요한 고려사항들 말 때에 when designing, 설계를 할 때에 a two-faced noise barrier. 두 개의 면을 가진 방음벽을 디자인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인데 뭐 주로 나온 이야기가 방음벽이 많이 나오죠. 지금 보면은요. 뭔가 방음벽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정확히 어떤 소재인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 구조가 좀 심상치 않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i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면 가능성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게 it 다음에 명사 또는 형용사, 특히 이제 형용사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that 다음에 it 또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오고 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이 it을 가짜 주어라고 하고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진짜 주어라고 해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 자리에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for 또는 of 더하기 목적격, 그냥 목적격을 합시다. 그냥 목적격,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적격을 써주면은 이걸 이제 편의상 우리가 좀 해석하기 편하게 A라고 합시다. A.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어떤 뜻이 되냐면은 A가 동원, 동사, 원형, 하는 것은 뭐다? 하는 것은 거기는 it 뒤에 있는 명사 또는 형용사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럴 때 for 또는 of 더하기 A, 이 구조를 우리가 이제 어려움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가 이거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or부터 동원 개념까지가 하나의 주어처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구조 하나라.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나오는 게 이런 것들도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it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that 다음에 동사가 나오든 주어 동사가 나오든 간에 이 두 개의 문장, 이 문장이든 양쪽 다가 뭐 할 때 불완전한 문장일 때 이렇게 it 명사 다음에 that 다음에 동사, 주어가 없는 문장 나오든 주어 동사 나왔지만 뒤에 목적어 또는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나왔었든 간에 이런 구조가 나오면 이건 뭡니까? 동사 하는 것은 내지는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은 이라는 의미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다? 여기 덧붙여서 바로 뭐다? 명사이다 라고 하는 무슨 구문? it, that 무슨 구문?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구조 뒤에 같이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 자, 보세요. it's 형용사. 그 다음에 for 플러스 A, 목적어 맞죠? 그 다음에 to look identical. to 플러스 동사 원형 구조.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자, it 다음에 only one side 하나의 명사가 되겠죠. it 명사, 그 다음에 뒤에 that부터 해서 뒤에 주어가 없는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가는 identical까지는 무슨 구조가 되는 거고요. it for to 하고 하는 it for to. 가짜 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짜 주어 구조가 되겠고 밑에 셋째 줄에 있는 저 구조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it that 강조 구문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자, it's not common.
흔한 일이 아니다랍니다. 자, 누가 자, for the A에 해당하는 말 있죠. 누가 both sides of a noise barrier. 이 방음벽의 양쪽 면이 to look identical. look identical 같아 보인다는 뜻이죠. 방음벽의 양쪽 면이 같아 보이는 것은 뭐가 아니다? not common. 흔한 일이 아니다. 방음벽의 양쪽 모습이 좀 달라 보인답니다. 뭐 한쪽 편이 뭐 이런 모양이라면은 나머지 한쪽 편은 뭐 이런 모양, 매끈한 모양, 한쪽이 쭈글쭈글하면 한쪽은 매끈한 모양, 이런 식으로 양쪽 면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이렇게 같아 보이는 것은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이 양쪽 면이 뭔가 좀 달라 보인다. 한쪽이 매끈하면 한쪽은 쭈글쭈글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because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다? 뒤에 동사하는 것은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it's 뒤에 나오는 명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로 뭐 이 부분을 먼저 소개해야 되겠네요. is required 요구되는 것이 뭐한데 to reflect or observe noise. reflect는 튕겨낸다, 반사시킨다, observe는 흡수한다. 소음을 튕겨내거나 소음을 흡수하는데 요구되는 것이 바로 보통 뭐기 때문이다. 오직 이 벽의 한쪽 면이기 때문이다. 이 말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방음벽이라는 것 자체가 소리를 흡수하거나 소리를 튕겨져내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양쪽 면으로 되어 있는 이 방음벽에서 이렇게 소리를 ting겨내고 소리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양쪽 면 중에 한쪽 면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뭐 쭈글쭈글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모양이 다른 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쪽, 한쪽 면만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방음벽의 양쪽으로 있는 이 면 자체가 같은 모양,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 첫 번째 세 줄 요거 있죠? 과제로 해주기 바랍니다. 자, i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s of a barrier. 이 방음벽의 양쪽 면 사이의 차이점은 should be determined. 결정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러죠. 결정되어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on aesthetic, 미적인 것에 관해서 as well as 아까 했었던 표현 또 나왔네요. 음성적인, 소리적인 배경, 이유들 뿐만 아니라 이 미적인 이유에 근거해서 자, 미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소리적인, 음성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미적인 이유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방음벽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자체는 물론 소리를 흡수하고 소리를 튕겨내는 즉 이 음성적인 소리와 관련된 기능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미적인 이유도 반영돼야 된다는 이야기. 자, each side of the barrier. 그 방음벽의 각각의 면은 자, should be가 나왔는데 should be가 떠났죠, 여러분들. 뭡니까? designed, 설계가 되어야 한다. 지금 보니까 강조하는 면 자체가 지금 should라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 미적으로 디자인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이거는 방음벽과 미적인 이유에 관련된 어떤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계가 돼야 된다. 뭐 하도록? to integrate with, 통합하도록 뭐를? landscape character, 그 지형의 특징을, 그 지형의 특징을 통합하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and 그리고 backdrop이 배경이 되겠죠. backdrop. 이 배경은 배경인데 어떤 배경이냐? 이 방음벽이 against 위치, 그 방음벽과 마주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겠네요. 이 배경에 대해서 이 방음벽이 is to be viewed, 보여지게 될, 즉 방음벽이 보여지게 될 이 배경과 서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이 각각의 면은, 양쪽 면은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thus 그렇기에 the face of the barrier, 이 방음벽의 면은 that may be facing, 마주할지도 모르는 어디를? a road corridor, 회랑지대, 주요 도로나 강을 따라 있는 좁고 긴 땅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랑지대를 마주하고 있는 이 방음벽의 면은 may include a pattern, 패턴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have a bright color, 밝은 색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whereas는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고요. 주어가 동사는 반면에 라는 뜻이죠. 뭐 하는 반면에?
The other face. 자, 회랑지대, 주요 도로나 강을 따라 있는 좁고 긴 땅을 마주하고 있는 면이 있다라면은 반대편 쪽에 벽도 있겠죠, 여러분. 방음벽 자체가. 그 반대쪽 벽을 뭐냐니까, 자, 쉼표가 나왔고 또 다른 쉼표가 나왔네요. 이제 중간에 끼어든 구조인데 어떤 뜻일까요? could stand, 서 있을 수 있는 거랍니다. 어디에? opposite housing. 뭡니까? 반대편 쪽에 있는 주택 쪽으로 그렇게 서 있는 이 도로 쪽 반대편이니까 주택 쪽이 되겠죠? 이런 주택 쪽으로 서 있는 이 반대쪽 면은 뭐다? 뭐할 반면에? 왜를 반면에? may be treated. 다뤄질지도 모르는 반면에 어떻게? in a more discreet. 좀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패션 방식으로란 말이죠. 여기 지금 쓸 공간이 좀 애매한데 써볼까요? in 더하기 형용사 더하기 fashion이라고 하면은 뭐뭐한 방식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자리에 way, W-A-Y, way를 쓰면 1학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M-A-N-N-E-R, manner를 쓰면 2학년 수준입니다. in 형용사 fashion 하면 3학년 수준입니다. 다 똑같이 뭐뭐한 방식으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방식으로 다뤄져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적인 이유까지 감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좀 쉬우고 갈게요. 조금 많이 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here 이 상황에서 자 거기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 단어 그 교재 내에서는 저기 FA 다음에 저 단어가 어떻게 발음할까 싶은데 저게 이제 옆에 가로 써서 같이 놓은 단어가 제가 퍼케이드라고 읽지 않고요, 퍼세이드라고 하나, 퍼사드 정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선생님의 경험상 미국 애들의 이름에는 저런 이름이 잘 없는데 캐나다 애들 똑같이 영어를 쓰는 캐나다 애들한테 저런 스펠을 쓰더라고요. 저게 이제 SH 약간 쉬 발음 난다고 보면 돼요. SH 그냥 시옷 발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발음 똑같죠, 여러분들? 퍼사드 이 정면은 maybe plain 평범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designed 설계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to merge는 융합하다, 합치다라는 말이죠. to merge 용합이 되도록 설계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with neighboring planting 그 이웃하고 있는 그 플랜팅, 뭔가 식물들을 심어놓은 그 이웃들과 함께 융합이 되도록 설계될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면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코리드, 그 도로 쪽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반대편 쪽, 그러니까 주택 쪽을 가리키는 면인 것 같아요. 이웃한 식물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자, 대부분의 이 방음벽의 유형들은 can be designed, 설계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잘 보세요. with a in mind. 여기도 with a in mind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써볼까요, 이렇게? 자, 보통 요 구조 자체를 그냥 우리가 미리 안 본다라면은 그냥 with 목적어 전사 더하기 명사 구조예요. 근데 이걸 다 넘어가고 나서 요 구조가 반복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만 써볼게요, 여러분들. with a in mind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앞서 말했던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with 목적어 전사 더하기 명사 하면은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목적어를 전사 더하기 명사에 둔 상태로라는 뜻인데, 전사 더하기 명사라는 게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속이죠, 여러분. 마음속. 이건 뭘까요? with A in mind. A를 마음속에 넣은 채로. 이건 뭘까요? A를 마음 채로 명심한 상태로라는 거죠. with A in mind. A를 명심한 상태로. 단어가 아니라 그 속어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with 목적어 구조 뒤에 형용사 구조에서 이게 파생된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대부분의 이 방음벽의 유형들은 설계될 수 있다. with this in mind. 이것을 명심한, 이것을 마음에 명심해 둔 상태로라고 되겠죠. 그래서 말한 이것은 앞에 있는 이게 되겠죠. 이 사실을. 이 정면, 이 방음벽의 정면이 평범하거나 내지는 이 주변에 식물을 심어놓은 그런 것들과 좀 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명심된 상태로 디자인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With the obvious exceptions, 명백한 예외와 함께가 되겠죠. transparent, 투명한 장벽들 내지는 many biobarriers, 많은 생명공학, 생명공학의 장벽들과 같은 그런 것들의 명백한 예외와 함께,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거나 나머지 것들에는 통상적으로 이런 법칙들을 따라가게 된다고. 맞아, 문장이네요.
planting on either side of the barrier. 이 그 방음벽의 각각의 면에 planting, 식물 같은 걸 심어주는 것은 should also be designed, 또한 설계될 수 있다. with A in mind. A를 명심한 상태로 뭐 each separate identity, 각각의 분리된 떨어져 있는 정체성을 명심한 상태로. 그러니까 방음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 편에 뭔가 나무 같은 걸 심는다 하면 나머지 한쪽 편은 안 심겠죠. 여러분 풀 같은 거나 이런 거 안 심겠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의 정체성, 각 면의 정체성, 이쪽이 말하는 거라면은 나무를 심는 쪽으로 해놓는다라면 이쪽은 당연히 뭐랄까요, 여러분들? 이쪽이 나무 심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 이쪽은 당연히 소리를 흡수하고 튕겨내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떨어진 정체성을 마음에 명심한 상태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겠죠. 미적인 걸 강조하려면은 나무 같은 풀 같은 걸 심어 놓으면은 뭐 시각적인 효과도 줄 수 있겠고 하겠지만은 분명히 무슨 기능도 필요하다. 음성적인 어쿠스틱한 그런 그라운드 이유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각각의 정체성, 이것이 장식용이 아니라 무슨 용도이기 때문에 방음벽의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까지 각각의 그런 용도들을 정체성을 명심해 둔 상태로 이런 이 식물들이 심겨야 된다. 어디에? 방음벽의 양쪽 면에. 정답이 거의 나왔죠, 여러분들. 1번에 대중 구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에 이 소음 방음벽과 다른 벽들에 대한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양면을 가진 방음벽들이 나무가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이유. 사실은 양면의 방음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건 맞지만은 나무가 있는 지역에서라는 말은 없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에 이 방음벽의 생태적인 영향력을 계산하는 방법. 영향력을 얼마나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말 안 나왔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뭐 양면의 방음벽을 디자인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 했었던 요 문장 있죠? 위에 노란색 요 문장 과제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주기 바랍니다. 20강이랑 21강 지문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이전에 했던 지문들에 비해서 아마 수업 시간이 좀 길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또 영상이 길다고 막 넘겨가면서 대충대충 듣지 말고 꼼꼼하게 지문 하나하나를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 안 본 지 꽤 오래됐는데 다시 보는 그날까지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번 강의 22강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온다고 고생했습니다.